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스톰테크입니다. 이 회사가 지금 좀 재미있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. 현금은 정말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버는 돈, 즉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.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시죠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. 한번 보세요. 물건은 작년보다 13%나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31%나 똑 떨어졌어요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강점부터 좀 살펴볼게요. 그러니까 이야기의 밝은 면부터 시작하는 거죠. 스톰테크가 쌓아 올린 이 단단한 현금 요새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, 숫자 보이시죠? 615억 원. 이게 바로 스톰테크가 언제든지 바로 꺼냈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규모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자, 비교해보면 간단합니다. 왼쪽에 615억 원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고요. 오른쪽 291억 원은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이에요. 가진 현금이 빚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뜻이죠. 이건 뭐 거의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무차입 경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회사가 정말 튼튼하다는 증거죠. 그럼 이렇게 현금이 많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?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도 거뜬히 버틸 수 있고요. 또 은행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, 주주들한테 배당금 같은 보상을 두둑이 챙겨줄 힘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회사가 직접 보여줬습니다. 여기 공시 내용을 보면 실제로 회사에 쌓아둔 돈 1,000억 원을 주주 배당용으로 딱 떼어놓겠다고 약속했거든요. 주주들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. 자, 여기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였죠? 이제부터는 동전의 다른 면을 좀 봐야 합니다. 이렇게 돈이 많은 회사가 대체 왜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건지, 그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. 매출은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.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13%나 성장했죠. 네,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. 오해를 아주 잘하고 있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.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. 매출이 늘었는데도 이익이 줄었다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. 그럼 범인이 누구냐? 여기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. 첫째는 코엠테크라는 자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. 그리고 둘째는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. 특히 저 자회사의 손실이 전체 이익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죠? 바로 이겁니다. 문제의 핵심이에요. 자회사가 야심차게 지은 새 공장이 지금 3분의 1도 채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가동률이 겨우 32.8%예요. 이건 뭐냐면 공장은 거의 멈춰 있는데 직원 월급이나 전기세,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은 매달 꼬박꼬박 나간다는 뜻이거든요.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태우고 있는 거죠.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스톰테크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이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회사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죠. 회사가 내놓은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.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문제의 그 자회사를 다른 회사랑 합쳐서 비효율을 줄이겠다. 둘째, 새 공장은 최신 기술로 자동화하겠다. 마지막으로 한두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품군을 다양하게 늘리겠다. 이겁니다. 첫 번째 단계, 그러니까 합병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. 골칫덩어리인 코엠테크를 다른 자회사랑 합쳐서 인사팀이나 회계팀처럼 겹치는 부서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고요. 또 각 회사가 가진 장점을 합쳐서 더 큰 효과, 즉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. 여러분이 스톰테크가 정말 약속대로 잘하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해야 할 7가지 핵심 지표를 제가 대시보드처럼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 공장 가동률입니다.
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.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32.8%라는 숫자가 과연 50%를 넘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지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문제와 코엠테크의 성적표, 바로 순이익 그 자체를 봐야 합니다. 지금 분기마다 16억 원 넘게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 구멍을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는지가 회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. 세 번째는 회사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입니다.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18%까지 뚝 떨어졌던 이 수치가 과거 좋았던 시절처럼 20%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꼭 지켜보세요. 네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부상에 찍힌 이익이 아니라 진짜로 회사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꽂혔는지를 보여주거든요. 이익이 좀 줄더라도 예전처럼 100억 원 수준의 강력한 현금 찬출 능력을 유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. 다섯 번째는 이 회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죠. 바로 현금 요새의 크기를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. 기타 유동 금융자산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요. 이 금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넉넉하게 유지되어야 앞으로 투자도 하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줄 수 있겠죠? 여섯 번째, 유형자산을 꼭 확인하세요. 이 숫자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회사가 말로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장을 짓고 자동화 설비를 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마지막 7번째입니다.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 규모를 보는 겁니다. 지금 약 9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. 이 빚을 회사가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줄여나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스톰테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, 바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돈은 충분해요. 문제는 이제 그 계획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실행력입니다. 과연 이 현금 부자는 수익성 문제까지 멋지게 해결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? 모든 건 이제 그들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.